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노하우 105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지금쯤이면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도 발견하시고 임장도 많이 가셨을 텐데요. 아직까지 낙찰이나 수익을 얻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까울 수 있는데요. 절대 포기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매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고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 차근차근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더 안정되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임장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답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의 실전 사례를 저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경기도 안성시 도로변에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919평방미터 8,200에 경매가 나왔었고요. 이것이 2007년 7월달 신권 경매에서 29명이 와서 1억 6,5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충분히 예상됐던 금액입니다만 저는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전에 저도 답사를 2번이나 갔었었죠. 자, 왜 제가 입찰을 안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죠. 도로변, 지방 도로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좋아 보이죠? 자, 이 위쪽이 용인 가는 곳이죠. 용인으로 가고요. 아래쪽이 안성 시내입니다. 자, 그냥 보통의 조용한 지방 도로변의 토지입니다. 관리 지역이고요. 자,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물론 저도 좋아 보여서 현장을 갔었던 거고요. 자, 자료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기록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관리지역이라는 것, 등기부를 보면 자, 이렇게 채권액이 있고요. 자, 경매가 나왔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2차선 도로가 접한다. 자, 농지니까 농지증이 필요하다. 농지증 받는 거 농지취득 자격증명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저도 좋은 물건이다고 보고 이것을 현장을 보고 그리고 안성시청으로 가서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자료를 없애고요. 자, 이것을 작년에 제가 2007년도에 답사하고 올려둔 따로 보관한 글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2007년도에 경매가 나오기 전에 이미 경매를 한번 했었습니다. 2006년인가요? 이때 경매를 이미 한번 했었던 물건인데 그 기록을 한번 보시죠. 자, 919평방미터 똑같은 토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그때는 더 저렴하게 4,500만 원에 감정돼서 나왔었는데, 자, 이때는 2006년도에는 무려 59명이 입찰을 참석했었고 3억 천에 낙찰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2006년인데요. 자, 2006년도에 59명이 와서 3억 1천만 원에 낙찰된 물건이, 자, 아마 이때 낙찰되고 난 다음에 취하되었겠죠. 자, 취하되고 다시 2007년도 1년 후에 다시 경매가 나왔는데 감정가는 이때보다는 조금 높아졌죠. 자, 그런데 이란 3억 천에 낙찰되고 많은 사람이 왔다라는 내용을 보고 역시 사람들이 토지를 보는 눈은 비슷하구나. 역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오겠다. 자, 그렇다면 나도 한 7, 80만 원 정도, 이쪽 시세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 도로변에 한 70, 80 정도니까 나도 그 정도를 고려해야 되겠다. 200평이었죠.
자, 그러면 뭐 1억 6천, 2억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성시청을 들러서 여러 가지 서류를 뗐습니다. 자, 안성시청에서 토지이용계획서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고, 지적도를 발급받고, 자, 도시과로 갔습니다. 자, 여기가 건축이 가능하냐? 자, 연접이나 관리지역, 여러 가지 규정집을 보더니 건축 가능하다. 자,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자, 그 다음에 건축가로 갔습니다. 역시 담당자에게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있답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있냐? 자, 이렇게 약간 9번 도로인데, 자, 이렇게 파란 표시를 해놨죠. 자, 이렇게 도로를 새로 만든다. 그래서 전부, 거의 대부분이 도로로 저촉된다. 도로로 저촉되니까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2007년에 만약에 낙찰받고 건축은 안 되고 그냥 갖고 있다가 도로로 수용되면 수용되는 보상금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이 얼마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높게 낙찰받아서 시가로 낙찰받고 그것을 조금 갖고 있다가 보상을 받아봐야 낙찰받은 금액이 정해져 있죠. 다 드러나죠. 보상받는 금액 다 드러납니다. 자, 거기서 큰 수익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큰 수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들어가봐야 헛거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모르는 누군가는 분명히 높은 금액에 또 입찰을 할 거니까 이것은 들어가봐야 낙찰도 못 받고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매력이 없다는 거죠. 자, 결국 낙찰이 됐었죠. 자, 많은 사람이 29명인가요? 예. 이것은 그전 사건이고요. 자, 이것을 올릴 때 제가 낙찰되기 전에 올렸는데 29명인가 왔었고 1억 6천 얼마인가요? 아까 잠깐 보셨죠? 자, 이렇게 높게 낙찰되었는데 저는 자, 금액 자체는 저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수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토지를 보실 때 외형상으로 도로변이다, 야트막하다, 뭔가를 지어서 장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건축이 가능하냐, 다른 문제가 없느냐, 자, 이런 것을 꼼꼼히 살피셔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실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자, 이것은 여주의 농지가, 토지가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자, 2003년 사건인데요. 자, 그 당시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사건입니다. 여주 가남면 은봉리, 조용한 마을이죠. 자, 임야 7,560평방미터가 경매로 나왔었고, 이것이 1억 7,300이었고, 자, 가격이 많이 유찰이 되었었습니다. 누군가 낙찰 받고 포기한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가격이 8,900까지 아주 많이 떨어졌죠. 자, 저 역시 현장을 가봤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임야고요. 등기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저 역시 이때 여주 쪽으로 많이 활동할 때죠. 여주, 이천, 양평 많이 다닐 때입니다. 자,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진이 좀 작습니다. 그 당시 제가 찍어둔 사진을 못 찾아서 이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습니다. 이런 형태죠.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산을 깎아서 이렇게 메웠습니다. 평탄 작업을 했는데, 자, 이렇게 있으면 이쪽을 깎아서 이렇게 평탄 작업을 했죠. 자, 그러면 넓은 땅처럼 보여서 지금 좀 사진이 희미합니다만 약간 산 중턱에 시야가 탁 트이는 그런 땅으로 보였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자, 이것을 산을 그냥 단순히 깎아서 이렇게 메운 것이 아니고 자, 이쪽에 있는 건설 폐자재 공장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분쇄하거나 건축 철거하고 나오는 여러 가지 폐자재를 정리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콘크리트 부순 거를 여기다 갖다 묻고 그 위에 옆에 있는 산의 흙만 덮은 거죠. 자, 결국 이 아래쪽은 폐자재입니다. 건설 폐자재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사실 그 밑에 자갈이나 돌만 있다면, 흙, 자갈, 돌 이런 것만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어떤 폐기물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것은 아예 입찰을 포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산을 깎아서 이렇게 성토를 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묻혔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땅이라면 괜찮겠죠. 그런데 이렇게 성토해서 메운 땅은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물론 아무런 문제없는 흙이나 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산을 깎아서 자, 이렇게 평탄 작업을 했다. 자, 이렇게 옹벽이나 봇면이 나중에 비가 올 때 토사가 흘러내릴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계곡을 메운 경우 큰 물이 났을 때 물이 갇힌다. 이런 것도 조금씩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자, 경기도 시흥시의 서해 아파트, 이 사건은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자, 이러한 내용을 제가 어떤 방식으로 답사를 했을까? 우리가 현장 답사에 공부하고 지금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정왕동, 지금은 많이 가격이 오른 지역인데요. 103평방미터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 1억 7,500, 그 당시 1억 7,500, 호가는 가능했지만 실제 거래는 한 1억 5천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 유찰되어서 1억 1,200. 자, 가격은 많이 떨어졌죠. 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실제 감정가가 높다는 것도 있지만, 자, 여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도 가격이 떨어진 원인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이 내용은 앞으로 위장 임차인에 대한 강의를 제가 많이 할 텐데 미리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2001년 3월에 문 씨가 이 아파트를 사고, 자, 4월 달에 하나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하나은행이 2001년 4월 대출해 주기 전에 이미 이 임차인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은행이 대출이 또 한 번 나갔습니다. 자, 깐깐한 하나은행이 두 번의 대출이 나갔다. 그렇다면 이 점유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다라고 봅니다. 자,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면 전입하고 확정을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임차인은 다 확정을 받죠. 거의 대개가 그렇습니다. 자, 또 그러고 2001년 3월 22일 날 집주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자, 이 전입일도 그와 비슷한 날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위장의 가능성이 있다. 자, 위장이지 않을까? 실제 이러한 임차인이 대부분은 위장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실제 현장을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다른 내용은 보나마나입니다. 역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점유관계 조사나 매각물건 명세서, 건물 등기부에 위장의 가능성이 조금씩 다 나타납니다. 자,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가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현장은 어딘가요? 자, 제가 방문한 곳은, 저나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방문한 곳은 여러 곳입니다. 당연히 아파트 가야죠. 관리실 가야 됩니다. 관리실에 가면 누가 사는지, 집주인인지 임차인인지 정도가 정보가 나오죠.
은행도 갑니다. 은행에서 정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서 또 물어보면 나올 때도 있죠. 자, 그 외에 이제 동사무소를 가거나 법원에 가서 서류를 보거나 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을 만나는 겁니다. 자, 2번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답사를 자주 하셔야 되는데 경매 나온 집에 답사를 가서 초인종을 당당히 누르셔야 됩니다. 물론 급하게 여러 번 누르면 요거를 얻어먹을 수도 있겠죠. 조심스럽게 띵동 자 간격을 두고 띵동 이렇게 누르셔야 되는데 2번을 갔는데 못 만났습니다. 경매 나온 부동산의 아파트 빌라에 현장 가보면 사람이 없을 때가 많죠. 돈을 구하러 가거나 돈을 빌리러 가거나 지금 편하게 집에 있을 상황이 아니죠. 자, 3번째 갔을 때 꼬맹이를 만났습니다. 꼬마를 초등학교 학생을 만났습니다. 자, 물어봤죠. 제 생각에는 소유자 문 씨와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김 씨가 특별한 관계가 아닐까. 자, 현장을 방문해서 꼬마를 만났다. 아니면 노인을 만났다. 연세 많은 분을 만났다. 그러면 있는 대로 답이 나오죠. 당사자를 만나면 답을 거부하거나 거짓말할 수도 있는데 자, 꼬마를 만났다. 아니면 노인네를 만났다. 그러면 있는 대로 답이 나옵니다. 물론 경매하고 관련 없이 아주 친근하게 물어야 되죠. 김 씨가 아버지니 꼬마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 씨는 누구니? 문복란 씨는 누구니? 여기서 할머니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죠. 물론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의 연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60대다, 70대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다는 게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면 이 사람이 40대다. 그러면 아기는 10대 아닌 그 이하. 이런 정도로 추리가 가능하죠. 자, 꼬맹이는 할머니 성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되돌아서야죠. 더 이상의 질문은 나올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실을 갔습니다. 아파트를 가고 관리실을 갔습니다. 관리실에서 관리소장은 집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 집 주인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 대답은 쉽게 들을 수 있죠. 그 집 주인이 살고 있어요. 경매가 나온 모양인데 몇 사람이 왔다 갔고 아마 집주인이 낙찰 받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 자, 이런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하나은행을 갔습니다. 자, 하나은행 요즘은 은행에서 답변을 잘 안 해줍니다만 답변을 해주는 데도 있죠. 자, 하나은행에서는 제조업을 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어머니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주인이고 무상임차인 각서를 미리 받았다. 자, 그러면 문제가 없죠. 무상임차인 각서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임차인이 아니라고 대출은행에 제출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을 문제없는 것으로 해결하지는 않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채무자하고 가족관계이면서 무상임차인을 각서를 썼고 또 실제 본인이 주인인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그런데 그때 역시 이것이 낙찰받은 것이 2005년 정도죠. 2004년 연말이네요. 자, 이때 역시 이러한 물건에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고 그 당시만 해도 정왕동이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가에 조금 더 올렸었죠. 600만 원. 자, 경쟁자가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것을 처분할 때는 아주 급하게 바로 처분을 했는데 얼마 못 받았죠. 1억 4,500 정도. 1억 5천 정도가 거래가였는데. 자, 큰 수익은 아니지만 단기였죠. 그때는 뭐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이 나오면 바로 처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죠.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또는 그 이상 하지 않을까. 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런 것을 판단할 상황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또 부자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조사를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미리 자료로 어느 정도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상상력 추리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한 부분을 현장에서 답사하면서 그대로 적용해서 물어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거의 틀리지 않거나 조금 벗어나는 그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또 말씀드리죠. 다음 사건도 역시 위장임차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역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 이것 구체적으로 제가 3번 정도 답사를 했던 내용이니까 제가 답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죠.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조금 중형 정도의 크기죠. 자, 개인 소유고 개인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경매를 진행한 내용을 보시면 사연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억 8천에 경매를 시작해서 자, 2007년 1월에 1억 6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 되었습니다. 불허가 받은 사람은 행운합니다. 자, 그 이후에 또 경매를 했고요. 1억 6천8백에 낙찰 받았는데 미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6천8백에 낙찰 받은 사람은 1,400만 원의 보증금을 포기한 거죠. 자, 그 이후에 2007년 9월에 1억 3,200에 낙찰이 또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보증금이 20%니까 이 1억 3,200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를 포기한 사람은 2,300만 원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08년 2월에 1억 600에 낙찰됐습니다. 낙찰자는 아래쪽에 나오는 임차인입니다. 자, 결국 임차인이 해결을 했죠. 자, 이렇게 복잡한 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조사를 한 것은 자, 2007년 9월 낙찰되기 전 8월, 9월 이때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장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 줄기차게 조사를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임차인 장 씨가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전입하고 확정을 받지 않고 배당 요구도 안 했습니다. 자, 확정을 받지 않고 배당 요구 안 했다는 건 좀 드문 일이죠. 자, 그리고 그 보증금이 1억 4천인데 전입한 날짜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진정한 임차인이면 1억 4천을 낙찰자가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등기부를 보면 2003년도에 윤 씨가 이 집을 사고 2005년도에 개인 이 씨가 돈을 빌려주고 자, 그 이후에 은행이나 등등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1순위의 이준열 씨입니다. 그 금액이 1억 3천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5년에 10월에 들어왔고 확정을 받지 않고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과연 1억 4천 정도의 2005년도에 1억 4천 정도의 보증금이 했을까? 이 집이 그 정도까지 안 했을 것 같은 생각. 자, 거기다가 등기부를 좀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미리 설명을 드리죠. 임차인 2005년 10월 이전에 건저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차인보다 먼저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에 변제를 했습니다. 일종의 대위 변제죠. 자, 집주인이 갚았다면 그냥 변제일 테고 제3자가 갚았다면 대위 변제인데 집주인이 경매 나온 물건에 건저당을 갚을 리가 없죠.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대위 변제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만약에 이 사람이 했다라면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위변제한 건데 그것이 허위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외형상 대항력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자, 이런 생각하에 제가 조사를 계속했던 거죠. 자, 보시면 자, 등기부상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 아래쪽에 보면 2003년에 대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금액은 1억 2천입니다. 자, 멀리 영동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네요. 자, 이 금액을 2003년 1월 것을 언제 해지했냐면 2003년 1월께 아닌가요? 잠깐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자, 그렇네요. 1번 건저당을 2003년 1월 영동농협의 1번 건저당을 2006년 11월에 변제했죠. 자, 이 앞에 있던 이 건저당을 변제한 그것은 임차인이 이게 있으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대위변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죠.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자, 이 집의 시세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작년 2007년 여름에 조사할 때는 대략 한 2억 정도의 시세로 봤습니다. 자, 2억 정도 하는 것이 자, 제가 조사할 시점에 1억 1,500이니까 자, 위장을 잡기만 하면 이것은 큰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구이동이니까 특별한 호재는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자, 첫 번째 간 것이 당연히 이 빌라입니다. 자, 그러면 조사한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자, 이것을 작년 2007년에 조사한 기록을 남겨둔 겁니다. 자, 일단 현장을 갔죠. 자, 첫 답사를 미리 서류를 다 검토하고 자, 부닥치자.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부닥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아파트나 빌라를 답사를 하시면 아예 출입문부터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자동문으로 해놔서 제3자,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장치를 해놨죠. 자, 그럴 경우에 밖에 서 있다가 누군가가 나오거나 들어갈 때 그냥 묻어서 들어가고 그래서 답사를 하는 쪽이었습니다만. 자, 기다려도 아무도 출입을 안 하니까 제가 여기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301호거든요. 자, 밖에 자동문에 초인종이 있죠. 자, 거기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받습니다. 아예 불응입니다. 그럼 사람이 없나? 근데 조금 더 기다렸는데 마침 택배를 가지고 누군가가 왔는데 301호와 통화를 합니다. 자, 보통 초인종 옆에 인터폰과 카메라가 있죠. 그 카메라에 제가 갔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응답을 안 하다가 택배가 왔다고 그러니까 짧게 대화를 하고 문을 열어주네요. 제가 속으로 자, 내가 경매 때문에 왔는데 불응을 한다면 이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더 위장의 가능성을 높게 봤었습니다. 자, 택배와 같이 따라갔습니다. 들어갔죠. 자,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임차인 장 씨가 아닌 젊은 학생,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택배가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대화를 시도하는데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얘기해라. 그래서 제 연락처를 주고 돌아왔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더 이상 조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등기부상에 채권자를 만나봐야 되겠다. 자, 채권자가 1억 3천의 채권을 경매를 신청했는데 지금 1억 1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채권자는 모든 내용을 잘 알 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기록을 볼 수 있으니까 채권자가 나한테 도움을 준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채권도 많이 회수할 수 있으니까. 자, 가짜라는 것만 드러나면 나는 높은 금액을 입찰할 테고 결국 채권자가 이익이 되죠. 자, 그래서 채권자와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주소가 청주입니다. 자, 물건은 서울이고 채권자의 주소는 청주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54년생이네요. 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국 114로 이 채권자 이름과 주소를 대고 전화번호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 보통은 전화번호 안내가 잘 안 되죠. 요즘은 잘 안 알려주려고 하는데 마침 기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충청도 주소를 전화번호를 알고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자,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임차인이 어떤 권리가 있느냐,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느냐 모르겠다. 그런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빌려준 것처럼 돼서 결국 경매를 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낙찰을 받을 테니까 법원의 서류를 좀 카피해달라. 그래서 이 채권자 이 씨가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경매 관련 서류를 모든 것을 카피를 해서 저에게 건네줬죠. 자, 거기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게 계약서죠. 계약서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계약서가 진짜인 경우는 보통 공인중개업자가 개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희미하게 찍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자, 여기 윤 씨 집주인, 그리고 임차인 장 씨, 그리고 아래쪽에 중개업자가 있었습니다. 중개업자는 동네의 부동산이고요. 자, 이 서류만 봐서는 이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자,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죠. 그러면 공인중개업자를 만나러 가자. 자, 여기서 잠깐 이 사람은 제가 접촉을 시도하다 못 만났고 윤 씨는 문제가 돼서 이 사회에서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자를 만나러 갔죠. 자, 결론은 진정한 계약서다. 처음에 확정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자, 이분이 임차인은 목사랍니다. 주변에 교회가 있는 목사이고요. 자, 확정을 제때 못 받았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근저당을 이 사람이 그것을 지우고 대항력을 주장한다. 원래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앞에 있는 농협의 돈을 갚으러 같이 갔었는데, 자, 이 집주인이 임차인을 속이고 서류가 뭐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변제하지 않고 여태까지 끌고 왔다가 결국 이게 경매가 됐다. 자, 결론은 진짜라는 거죠. 자, 진짜라고 얘기 들으면 또 진짜 같은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조사를 하지 않았죠. 자, 이것은 제가 조사로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보러 왔었습니다. 서울에 그 당시 2007년 여름에 3번 유찰되고 4번 유찰되는 빌라가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이 집을 보러 온 사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진짜 임차인이었고, 자, 역시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한테 저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위장 임차인을 많이 찾으려고 하니까 낙찰 받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죠. 20% 보증금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낙찰 받은 사람이 낙찰 받은 이후에 2007년 9월이죠. 자, 제발 낙찰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호소문을 넣었습니다. 자, 그 앞에 누군가는 불허가를 받았고 또 누군가는 대금 미납했는데 또 불허가 해줄 수가 없죠. 법원 입장에서. 결국 이 사람은 2,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포기한 거죠. 자, 그리고 다시 경매가 나오니까 결국은 자, 이것을 1억 한 번 더 떨어졌죠. 1억 1,500에서 한 번 더 떨어지고 누군가 낙찰받고 포기하고 한 번 더 떨어진 걸 결국은
임차인 장 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1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 1억이 자, 이 씨에게 갔고 앞에 많이 포기한 두 사람 보증금을 포함해서 그것이 한 3,500 내지 4천만 원 되니까 이 씨는 거의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자, 2억 4천에 이 집을 샀는 게 되죠. 제값을 다 주고 샀죠. 자, 임차인도 자, 제대로 자기 권리를 행사를 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한 답사는 여러분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야 하고 그리고 인근 주민과 지자체의 담당자와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험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장 임차인은 현장 답사에서 쉽게 그 위장의 증거가 드러납니다.